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05세까지 사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겨 사신 분이시죠. 전쟁도 겪으셨고 굶주림도 겪으셨고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제자들의 성공과 배신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평생 수백 명의 사람들과 어울렸네. 그런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어느 밤 막상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주소록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70%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10명 중 7명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어르신이 100년 인생을 살면서 걸러낸 삶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과 노후,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셨다는 돈 문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독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진심을 다해 오랫동안 잘해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킨 경험,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알아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경험, 혹시 지금도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5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학 교수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에서 교단에 서신 분입니다. 월급은 쌀 몇 가마 값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학생에게 사비를 털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생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생각하셨겠지요. 이 아이가 언젠가 꼭 보답할 것이라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은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어느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이해했네. 그에게 나는 더 이상 이익이 아니었던 것이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이익이 아니었던 것.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질 때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평균 68%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교육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야.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익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 차이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네. 호의가 반복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멈추면 배신이라 부르지.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내가 매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줬더니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번을 해줬는데 단 한 번 못해줬더니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보다 평균 2.3배 강하게 저장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 10번보다 나쁜 일 1번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 1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9번의 호의는 잊고 그 1번의 거절만을 기억한다네.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어 애쓰지 말게. 세상은 성자를 요구하지만 성자가 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곳이 또한 세상이라네. 참 아프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 그것이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결국 가장 많이 이용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광물 채집과 같다네. 어떤 돌은 매끄럽고 어떤 돌은 거칠지. 거친 돌에게 왜 둥글지 않느냐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성질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 된다네. 그러면 분노도 줄어들고 상처도 덜 남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거친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친 돌에게 왜 내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느냐고 원망해도 그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어르신은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 믿으셨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나의 두려움까지 모두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지만 세월이 흘러 사이가 틀어지자 그 비밀들이 내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네. 말해봤자 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지.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 인터넷 카페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괜한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화면 캡처 하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셋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세요. 직장에서, 이웃에서, 모임에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교직 생활 내내 그런 분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얼굴에 실은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의 행동이라네. 나는 한때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고 싫은 것은 싫다고 표현했지. 결과는 어땠는가? 공연히 정만 생겼네. 결국 손해는 내 몫이었지.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꾸었네. 속으로는 거리를 두되 겉으로는 예의를 다했지.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 진심의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네. 예의는 가식이 아니라 갑옷이라네.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만 실천하셔도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온기를 나누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이야기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직접 몸으로 배우셨다고 합니다. 나는 73세에 가장 믿었던 동료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다가 연구 성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평생 등을 진 적도 있었네. 그때마다 나는 분노했고 억울해했고 상대를 원망했지.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더군. 아팠던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거리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족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이 가장 큰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1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이른 나이에 자식들과 거리를 다시 세웠네.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간섭을 멈추었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라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평생 교육자로 사셨지만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사람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격을 좀 고쳐라. 이런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이지.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네. 성격은 나무의 결처럼 이미 새겨져 있지.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싶을 때만 바뀐다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런 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번 말해도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하면 나만 지치고 관계만 상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쓰세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약점, 내 상처, 내 과거를 모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그 이야기들이 다 돌아옵니다. 어르신이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친밀함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걷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의 핵심적인 비밀이나 약점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모임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 때문에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어야 선택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기 때문이지. 자, 지금까지 인간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2가지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해줬는데 나를 배신한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웠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떠난다네. 이것은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로 해석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평균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르신은 배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지. 그러나 이제는 안다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네의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원망이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자고 있는데 나만 밤새 뒤척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상하는 일입니다. 어르신은 10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과 배반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망을 빨리 내려놓는 것, 원망은 내가 삼키는 독입니다. 상대를 해치려고 삼키는데 실제로 죽는 것은 내가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특별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가난을 견딘 세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어르신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내 한 몸 편하게 쉬기보다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던 세대라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걷기를 좋아하신다면 매일 걸으세요. 텃밭을 가꾸고 싶으시다면 가꾸세요.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지금 읽으세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가세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네. 글을 쓰고 혼자 산책을 하고 매일 아침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지.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순간들이었다네.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 조금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어르신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네. 그 강함이 아직 남아있지. 다만 이제 그 강함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쓸 때가 된 것이라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이십니다. 그 강함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세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을 위한 시간, 집안일을 위한 시간, 모임을 위한 시간과 별도로 매일 30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이어도 좋고, 음악을 듣는 것이어도 좋고, 일기를 쓰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시간 30분이면 됩니다. 둘째, 비교를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옆집이 어떻고, 친구의 자녀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지, 이런 비교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르신의 말씀처럼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속으로 나는 나다 라고 한 번씩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한 것을 매일 하나씩 찾으세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한다네. 이 작은 감사가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고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셨거나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으신 분은요. 오늘 이 부분을 꼭 들어주십시오. 105세 어르신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그리고 돈을 가볍게 여긴 것이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4%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어르신은 직접 이런 분을 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동료 교수 중에도 정년퇴임 후 연금이 충분치 않아 경비원 일을 하던 이가 있었네. 그는 늘 말했다네. 젊을 때는 체면을 지켰지만 늙어서는 통장을 지켜야 했다고. 그 말이 뼈에 사무치더군. 체면 지키다 통장을 잃는 것.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어르신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의 돈 거래, 나는 단호히 말하겠네. 하지 말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르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50대에 가장 친한 벗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네. 그는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지. 나는 의리라 생각하고 도와주었네. 하지만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결국엔 오히려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더군. 나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네.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지. 혹시 이런 경험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함이 아니라 부채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돕고 싶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 안에서만 도우세요. 그 이상은 관계도 돈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모가 말하지.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 하지만 미리 다 주는 순간 부모의 자리는 달라진다네. 나는 제자들 가운데 부모 재산을 일찍 물려받고도 부모를 모시지 않던 사례를 수없이 보았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네. 다만 인간은 익숙해지면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존재라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요즘은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처럼 105세까지 사신다면 은퇴 후 40년이 넘습니다. 그 긴 시간을 품위 있게 살려면 경제적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기 어렵다네. 병원비 앞에서 자존심은 무너지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되지.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아프면 돈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자녀에게 부담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 자금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 주려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을 지켜준다네. 나는 이른 나이에 노후 자금 관리를 직접 했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였지. 누군가는 나를 인색하다 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자유라네. 이상으로 돈과 노후, 독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랑과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 사랑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설레던 마음, 하루라도 못 보면 견디기 힘들었던 그 감정.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들으시면 많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어르신은 29세에 결혼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뜨거웠다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 힘들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 젊은 우리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시작되고 돈 걱정이 생겼습니다. 열정은 줄어들고 대신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네. 그때 나는 속으로 물었지.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사랑이 식은 것일까?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르신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걸 알겠더군.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과 같고 노년의 사랑은 등불과 같다네. 불꽃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등불은 조용하지만 오래 비춘다네. 많은 이들이 불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그러나 등불의 가치를 모를 뿐이라네. 불꽃과 등불, 정말 아름다운 비유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드라마나 소설에서 불꽃 같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뜨겁지 않아도 오래 함께 비춰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어르신은 아내와 7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물론 다투지 않은 날이 더 적었다고 하십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로 밤새 말없이 등을 돌린 날도 있었고 경제적 문제로 날선 말을 주고받은 날도 있었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네.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는데 어찌 타인을 다 알겠는가?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80대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더군.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네. 함께 견딘 시간이 사랑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배우자, 함께 해온 시간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랑입니다. 불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불처럼 오래 함께 비추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런 분들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네. 단지 또 하나의 삶의 형태일 뿐이지. 누군가와 함께 살든 홀로 살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라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된다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네. 혼자라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건강, 그리고 나다운 노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이 두렵다는 생각, 자녀들도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가고 그 고요함이 버겁다는 생각, 어르신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지.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집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켜두었네. 침묵이 두려웠던 것이지.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내면의 빈 곳이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네.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요함 속에서 뭔가 쓸쓸해지는 느낌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왜 고독 속에서 작품을 남겼겠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기 때문이지. 나 역시 정년 퇴임 후 가장 충만했던 시간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서재에서 혼자 보내던 시간이었다네. 책을 읽고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했지. 나 자신과 화해.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결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비교가 늘고 타인의 삶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며 마음이 더 피폐해지지 않는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68%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히려 외로움과 박탈감을 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편안해진다네. 이 말 하나를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명예, 돈, 사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파도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 생각하면 슬프지만 해방이라 생각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녁 노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저녁 노을은 깊고 붉습니다. 젊음이 아침이라면 노년은 노을입니다. 덜 뜨겁지만 더 깊은 것. 얼굴에 주름이 늘었어도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이 남긴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다운 노년을 살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르신은 100년을 넘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매일 새벽 가벼운 체조를 꼽으셨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집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네. 나는 이런 세세에 큰 수술을 받았지. 그때 병상에 누워 깨달았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제자가 많아도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세상은 회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건강은 모든 자유의 바탕이라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둘째, 식사를 절제하세요. 특히 저녁을 가볍게 드세요. 어르신은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을 드셨다고 합니다.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비싼 건강 보조 식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셋째,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어르신은 마음 다스리기를 건강의 세 번째 비결로 꼽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았네. 걱정은 오래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네. 오히려 몸이 상하지. 어느 날부터 나는 하루치 걱정만 하기로 했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기로 했지. 하루치 걱정만 하기,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남과 경쟁하지 않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도 않네.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한다네. 이 말이 참 깊게 와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어르신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두려웠네. 그러나 이제는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처럼 느껴진다네. 삶이 충분히 길었기에 그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라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5세 어르신이 한 세기를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진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간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기대도 줄고 상처도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따뜻함은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세 번째,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지 마세요. 경제적 독립이 품이 있는 노년의 기초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입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고 비교를 멈추세요. 매일 가볍게 움직이고 식사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이 편안해집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본질만 남는 시간이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따라가느라 쓰지 말게. 오직 자네 자신을 위해 쓰게.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지키고 건강을 돌보고 재산을 지키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러면 어느 날 자네도 나처럼 말할 수 있을 걸세.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고.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105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군. 그러면서 깨달았지. 진짜 소중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아주 단순한 것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네. 아프지 않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병원 침대에 누워봐야 안다네. 두 번째는 따뜻한 한 끼 식사일세. 혼자 앉아서 뜨끈한 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것이라네. 오늘 힘들어도 내일 또 아침이 온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생은 살만하다네. 건강, 따뜻한 한 끼,
내일의 아침,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느라 지금 발 아래 있는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50대, 60대에 그토록 걱정했던 것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네.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 걱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게. 그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쓰게.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85% 이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 중 대부분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말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많이 가져서, 많이 이루어서, 많이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았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충분히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